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도 밀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예상을 했죠. 당연히 알고 있던 내용이죠. 더 빠질 거다라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락의 전조현상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것은 추가로 더 떨어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한 문제는 2100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소 2100인 거죠. 그래서 2100까지는 자연스럽게 아마 약간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괴롭다 보니까 그냥 올라오는 것만 바라게 되고 올라온다는 이야기만 믿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패닉셀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반대매매라고 하는 부분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번 하락이 끝일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이번 하락이 끝나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진짜 지긋지긋했던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 모양새에서 어떤 모양을 만드냐의 문제인데, 적어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이 끝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끝낼 거였다면, 오늘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끝낼 거라고 했다면요, 그냥 쌍바닥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갔을 거라는 거죠. 굳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겠다라는 거고, 공포가 불러일으켜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가 느껴질 만큼의 어떤 모양이라던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무서운 게 있을 때 갑작스럽게 딱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딱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그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깨달아가면서 무섭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소 2-3주 정도는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충격이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툭툭 떨어뜨리는, 약간 시장을 탁탁 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툭툭 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웃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일 수는 없다. 지금 당장은 일단은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1430원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때, 환율이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은 추가 하락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올라가길 희망하고 저도 올라가길 희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을 걸 자꾸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또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열어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지니틱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지금 두 종목이 급등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베트남 개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펀드 상품인데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또는 19종목이 보여지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가 단타, 아침에 저희가 시가 단타를 매일 하거든요. 오늘 시가 단타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시가에 정말 간단하게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스윙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고요. 장기 투자하게 되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가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어려운 매매 방법도 아니고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갈 수 있다면 배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단타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저희 2주 완성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시가 단타 아마 맛만 보더라도 재밌다, 그리고 이거 배워놓으면은 앞으로 평생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15개가 되네요. 고려산업부터 해가지고 뭐 에브리봇, 에머리지 이렇게 급등했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고, 재무제표가 좀 약한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뭐 사실 본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고 특별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지니틱스가 오늘 점 상한가 같습니다. 점 상한가는 시작부터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죠. 정말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에이프로 바이오에게 피인수를 당한다, 그러니까 인수를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기대감들이 생기겠죠. 우리가 어떤 뭐 대주주가 바뀐다라든지 회사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회사였을 때, 뭔가 이렇게 재무제표도 좋지 않고 힘든 기업이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은 지금보단 낫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얘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점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지금 매수 잔량과 거래량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거래량은 140만 주인데, 그리고 주식수가 3,500만 주인데 거래 잔량이 5,300만 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 거의 뭐 시장에 있는 돈들 요즘에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다 몰려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만들어지는 매수세 그리고 상승세라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확답 드리기는 정말 힘듭니다. 일단은 뭐 2연상, 3연상도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인 만큼 저는 4,000원대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수익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홀딩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신규로 들어가시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상한가 가는 척 하다가 막 푹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푹 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내가 들고 있었을 때 급등이 나와야 좋은 거지, 급등 나온 걸 따라 붙으려고 하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상장 이후에 이제 이틀째 되는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장 첫날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오늘은 상한가 나오면서 상장의 흥행을 조금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일단 신규로 나왔기 때문에 신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사업도 약간 오픈빨이라고 하고, 뭔가 딱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의류든 뭐든 간에 약간 또 이렇게 처음 만들어지면은 궁금한 거, 신제품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써보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얘가 급등이 나온 거라서 저는 내일 바로 상한가가 풀리고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외하고 보는 것이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외에는 사실은 뭐 포인트를 잡을 만한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오늘도 올라오는 종목들보다는 내려가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올라온 종목들은 단기 낙폭 이후에 반등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올라오진 않아요. 오늘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뭐 0%대 가까운 0. 몇 %대, 그리고 크게는 뭐 한 2, 3%대 반등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다 하락하고 있죠. 지금 192종목이 상승, 700개가 하락. 코스닥도 지금 240개가 상승, 1200개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의 냄새가 좀 더 짙은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오늘도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또 추가 하락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아마 3주 정도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겠지만 전체 큰 틀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현금 들고 기다려가지고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꿋꿋이 참아가지고 절대로 물량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단단히 쥐어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마우스 버튼을 빼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마우스도 그냥 막 잘라버리시고 매수를 절대 누르지 못하도록, 또 매도를 절대 누르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뭐 다 파괴시켜 버리세요. 다 그냥 박살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마인드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냥 버티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이 끝이 다가올 때 유종의 미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